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말 검찰 출석을 앞두고 오늘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철험회와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안에서 검찰 소환조사 관련된 얘기도 하셨나요? 28일 이후에 새벽 수사 받으실 계획 있으세요? 변호인은 한 분만 딱 가실까요? 한 분 더 선임을 해서 가실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당무에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얘기도 드린 사람도 있고,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하게 해달라는 이런저런 설문심에 대해서도 드렸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많이 들으셨습니다. 민주당이 탄압받고 있지 않느냐, 탄압받고 있는데, 그리고 검찰공화국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또 강경파 의원들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김남국, 김용민, 김의겸, 무소속의 민영배 의원도 포함이 됐고 대략 12명 정도가 이 대표와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검찰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공감대, 이 메시지가 좀 이 대표에게 좀 전해진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많은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험에도 그런 공감대를 위해서 만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아무래도 철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검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만을 향해서 검사들 한 60명, 70명 정도가 1년 6개월 이상 가까이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 탄압 아니냐, 야당만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공유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또 국민들이라든가 또 야당이 단합하는 또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얘기들을 나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 검찰은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소환의 결과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지금 나오는 주장들은 검찰의 주장들이고 결국에는 재판에서 진실이 가져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재판에 조금 올인해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서판교 터널 얘기도 그렇습니다. 성남시 예산으로 해주기로 했다. 유동규 본부장의 얘기를 들어서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서판교 터널 공사비도 결과적으로는 김만배 씨,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에서 비용을 지불했거든요. 한 1,000억 정도를. 그리고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검찰이 보는 시각과 또 이재명 대표가 보는 시각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철험회 의원들과 식사를 하고 기자들 질문에는 일단 입을 열지 않고 거론하는 이 대표인데, 여기에 보면은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하게 해달라는 설 민심을 전했다고 하는데, 상대 당으로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 당이어서가 아니라요. 우선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은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되기 이전에 경기지사 시절, 그리고 성남시장 이럴 때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 당내 상대가 제기했던 의혹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야당 탄압입니까? 제기됐던 거는 이재명 대표가 여당 시절이에요. 그리고 자치단체장 때의 일입니다. 이거를 야당 탄압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의 호도고요. 또 그리고 혼자 가겠다고 해놓고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만나가지고 검찰을 비난하고 결집을 시킨다? 이거는 혼자 가지 않겠다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철험회라는 당내 의원들 면면을 보면 김남국, 김용민, 이수진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과연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얻을 것이 더 있을까? 저는 그것도 좀 고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러저러한 강경 목소리, 검찰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강경 목소리 가운데는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볼까요? 수사를 해도 수사를 안 해도, 조사를 받아도 조사를 안 받아도 이미 답정로 기소라면 왜 수사를 하고 왜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이재명 대표는 28일 굳이 검찰에 출석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받든 안 받든 같은 결과라면 굳이 검찰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출석을 심각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묵비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사실 묵비가 기본입니다. 수사받을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검찰에서도 진술을 다 열심히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재판에서 다시 하는 거니까요. 법조인 출신 박주민 의원도 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검찰은 재판에 넘길 거니까 가서 뭐 무슨 얘기를 한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불출석 얘기도 하고 묵비권 얘기까지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좀 어떻게 이 대표에게 유불리가 좀 나오는 거예요? 뭐 저는 이제 그 묵비권은요, 물론 이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저는 사회 지도자로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행동인가? 법적으로는 이게 권리지만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게 인천에 경찰서 입회를 했는데 요즘 이게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전부 이게 경찰 가면 나도 묵비권 행사할까? 이런 이게 주장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위에 지도층이 하는 행동 이게 다 보거든요. 과연 이게 저는 어떤 이게 법치주의 관점에서 이게 바람직한가? 예. 수사에 최소한 적극 협조해서 해명할 거는 해명하고 또 이게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게 저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이제 저런 묵비권은 당연히 저는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이게 답정너 기소를 하더라도 예. 일부 혐의가 성실하게 소명하면 이게 혐의가 일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검찰의 구형량도 있잖아요. 근데 반성하는 모습하고 성실하게 조사 임하는 모습과 네. 모든 걸 이렇게 모르쇠 부인하는 이걸 이게 구형이나 또는 이게 공소를 아무래도 이게 그 차별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재판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보통 사람 같으면 아주 이게 불리한 전략이고 오히려 이게 묵비권은 매를 버는 이런 이게 행위인데 아마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는 저번에 FC처럼 본인 하고 싶은 것만 서면으로 아마 이게 몇 장 내고 예. 검찰이 묻는 거는 사실상 묵비권으로 서면에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게 일관할 텐데 저는 지도층으로서는 아주 이게 부적절한 정말 이게 수사에 협조한다고 했는데 그 협조를 하지 않는 이런 태도로 봅니다. 뭐 매를 번다는 표현만 주관적 표현이니까 순날에서 이 대표에게 법적으로 좀 불리할 수 있다 이 얘기로 하겠습니다. 이도원 의원께서는 이 지지율을 여론조사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 대표를 검찰이 재판에 넘길 경우 이 대표 거취에 대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여론이 그 반대에 비해서는 2배가량 높기 때문에 뭐 이 여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가늠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 다수는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 대표가 기소되면은 사퇴를 하는 게 맞죠. 일단 법 절차적으로 보면은 지금 대장동 재판이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안 그래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성남지청에서 이제 성남FC 사건으로 기소되면은 이건 성남지청 사건이니까 뭐 해당 법원에 가겠고 대장동은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서울에서 재판 받을 것 같고 쌍방울도 만약에 기소되면은 이건 수원지검이니까 수원에서 또 재판 받을 것 같고 백현동은 현재 이제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그럼 또 거기도 언젠가는 또 법원에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주일에 일하는 날짜 5일 하긴 토요일, 일요일 합쳐도 일주일이 모자랄 정도예요. 재판에 출석하는 것만. 그러면 어떻게 당무를 보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도 이미 피고인이시잖아요.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많은 혐의의 피의자고 그런 분이 당을 저렇게 계속 방탄 삼아서 나간다면 민주당은 지금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제는 놔줘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철험의 소속 의원들이랑 점심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했죠? 친명계를 아마 결집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법 절차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대표 좀 물러나 달라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뭐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도 만들어지고 민주주의 4.0도 예. 다시 활약하고 사의제도 만들어지고 알겠습니다. 비명계가 결집하면서 원심력이 커지니까 이제 친명계를 결집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 본인을 위하고 무엇이 당을 위하고 좀 더 거창하게 무엇이 나라를 위한 길인가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아니다. 이 대표 대표직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 이 다음 걸 볼게요.
결국은 이 대장동 수사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한 대체적인 시각, 물론 뭐 이걸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에 대한 비리 수사가 과반이 넘는다는 건 뭐 오늘처럼이야 뭐 검찰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이 대표한테는 이 여론조사가 더 큰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되고요. 너무 오랜 기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아직 기소가 안 된 상태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1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예. 아마도 국민들은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고 또 민주당 지지층 중 일부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고민들은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가지고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다만 이제 성남 FC 수사라든가 대장동 수사일 때 관련 공범들에 대한 기소를 하면서 이미 마치 이재명 대표를 공범인 것처럼 이미 기소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기소는 뭐 거의 확실시 되어 보이고요. 또 공소장들이 이렇게 너무 공개가 되다 보니까 마치 조사도 받기 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서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서는 별 중요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법원 재판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다만 재판 과정에서 너무나 소환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부담은 굉장히 커가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 관련되는 뭐 여러 여론조사까지 하나하나씩 마무리로 살펴봤습니다. 대장동 수사 속보와 이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